안녕하세요. 11월 14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 갱신은 했지만 심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히트 스낵,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그래서 비교적 크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새로 시작한 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에 7.4% 급등세를 보인 덕분에 다우는 92포인트 0.33% 올랐고요. S&P 500은 강보합세, 나스닥은 약보합세 이렇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8% 급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위주로 하락해서 10년물이 1.886%입니다. 달러 지수는 98.2로 올랐고 원달러 1171로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원엔 10.77로 올랐고 위안달러도 7.02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요즘은 그 주가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이고 결국 기름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증가가 저는 더 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추세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WTI 57불, 브렌트 62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0월 실업률 3.5%, 뉴질랜드 금년에 세 번째 인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고요.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1%, 영국은 1.5%입니다. 이 영국 인플레이율은 대략 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전년비 1.7% 감소했고요. 브라질 9월 소매 판매 전년비 2.1% 증가입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4.03%로 올랐습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8% 올랐고, 여기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2.3% 상승입니다. 근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러니까 패드가 목표로 삼는 물가지수는 아닙니다. 패드의 목표로 삼는 그 지수는 그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죠. 이게 지난달에 1.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그 패드 의장 제롬 파웰이 미 의회 양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이 있었죠. 이게 뭐 오늘이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패드의 기존 입장, 즉 화폐 정책은 매우 적절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는 한 당분간 금리 동결할 거다. 또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정도로 오르지 않는 한 금리 인상도 없을 거다. 또 경제 평창에 화폐 정책이 일정 부분 그 기여를 했다. 지금 금리 수준이 향후 리세션 상황 올 경우 대응 여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좀 내렸으니까요. 3번 연속 내렸으니까요. 그 대응 여력이라는 것은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그 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약화되어 있으니까 재정 정책 준비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중공을 비판하는 강도와 비슷하게 패드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는데, 현 상황에서 패드 입장은 당분간 동결할 거다. 이걸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에 기준금리 동결될 확률이 9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 중공의 불법 해킹이 일어났다. 즉, 이 해킹 문제, 중공의 해킹 문제,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금년 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려는 그런 그 즈음에 그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 트레이드 팔리시에 그 영향을 주는 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일종의 미국의 그 전미 제조업 협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을 중공의 해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로이터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여름부터 했다는 건데요. 아마 미국의 협상 전략이 알고 싶었겠죠. 엄청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사이버 첩보 활동, 스파이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이거 안 하는 나라가 없겠죠. 미국도 한다고 저는 당연히 보죠.
딱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공격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것이 기사로 흘러나오는 거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저는. 예. 이 시기라는 건 뭐냐?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 페이스 원딜 합의가 히트 스낵 난관에 부딪혔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지금 그 미국에서는 농산물 구매 계획 이거 구체적으로 문서하자 이렇게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중공이 이거는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에. 근데 이거를 중공이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버팅긴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술 강제 이전. 그 다음에 합의한 거 강제 이행한 방안, 강제 이행 방안, enforcement mechanis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공이 또 버팅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난관에 봉착한 거죠. 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불법 해킹 보도가 이어졌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어제 이전부터 며칠 전부터 미중 간에 그 기존 관세 철회 여부를 두고 지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잠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트럼프가 페이스 원딜이 합의됐다고 좋아할 때 그 이후로 잠시 화해되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격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OECD가 글로벌 경제 전망 발표했는데 올해 2.9% 내년 3%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5월 달에는 이 전망치가 금년 3.2%, 내년 3.4%였습니다. 엄청 내려간 것이죠. 레리 커들러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면서 텍스 컷 2.0 are coming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중산층의 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 세율을 대략 15% 선에서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1기 출발하면서 법인세 대규모 감세했고요. 이제 2기 출범하면서 소득세도 감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감세가 정답이고 정의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감세 앤더 일자리 요 두 가지, 감세하고 일자리 증가. 여기서 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단기 알바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알바는 알바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감세하고 일자리 증가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지, 최상의 복지, 궁극의 복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작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은 정부 유지 비용이 극소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 유지를 위한 낭비가 극소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는 일 없이 세금이나 파먹고 똥 싸는 것들 숫자가 극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좋은 겁니다. 세금을 줄이면 국민소득 순환 모델에서 리키지, 누출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GDP 올라가게 됩니다. 즉, 다른 조건 동일하면은 고율의 세금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GDP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 늘리면 GDP 꼬라박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서 기업 투자를 자극하게 되고 소득세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늘려서 소비를 자극하고 이 모든 것이 GDP 상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비용이잖아요. 비용, 코스트입니다. 일회성 비용입니다. 세금 또 내고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비용이 올라가고요. 물건과 서비스 값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 많은 곳에서는요, 투자도 안 하고 물건도 안 사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떠나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입니다.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세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같은 물건, 같은 서비스,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많이 거두는 정부는 그래서 무능정부, 부패정부, 꼴통정부, 열등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예. 이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이 최후의 궁극의 심판자입니다. 예. 법원도 시장에게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런 무능 꼴통 열등 정부는 잘라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물건 비싸게 받는 가격에 퇴출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세금은 비용 중에서도요, 최악의 비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비용은 내가 나의 편익을 위하여 기꺼이 부담하고요, 내가 좋아서 내는 것이고요, 나의 결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절약할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내가 낸 돈을 다른 놈년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싫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네. 그러나 국가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를 가지려면 그 국가 유지 비용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세금은 필요악인 것입니다. 필요악은 극소화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기업은 세금 많은 거 투자 안 하잖아요. 기업이 투자 안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조리 황폐화됩니다. 소비자는 세금 많은 곳에서 소비 안 합니다. 소비가 없는 곳도요, 시간이 지나면 모조리 황폐화되는 겁니다. 네. 문똥 정권이 내년 예산을 더럽게 쳐올려 갖고요, 막 퍼줄 태세인데, 저거 전부 세금입니다.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오늘의 세금이 아니면 내일의 세금을 미리 가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 늘리거나 빚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빚이라는 것은 장래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니까 모든 정부 지출은 궁극으로는 세금 증가인 겁니다. 저 많은 세금, 즉 저 많은 빚,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노년 아가리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성장률 떨어지는데 빚만 늘어나면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마나한 알바자리나 생기는데 미래 세대가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는 매우 신기합니다. 저 빚 내가 갚기 싫으면 나는 한국 떠나버리면 됩니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쫓아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능력 있는 놈들은 다 떠나버리고 무능한 것들만 남아서 빚 갚는다고 허덕이는 꼬라지. 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도록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이게 싫으면 문 정권 끌어내버리고 이런 사기 같은 경제정책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 죽을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저것들 저 마귀 같은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말이죠, 빚 왕창 내서 저것들이 다 빼돌려버리고 챙겨먹은 다음에 뭐 나중에 모조리 톡 깨버리면 남은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저 마귀 같은 것들 꼼수라는 게 정권 뺏길 때까지 계속 퍼준다고 속이고 저희가 챙기고, 퍼준다고 또 속이고 저희가 또 챙기고, 그래서 저 마귀 같은 것들이 챙긴 다음에 더 챙길 거 없을 때 깡통만 남은 정권 넘겨주고 톡 깨버리면 남은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한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들 도와주고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정부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마귀 같은 것들이 귀순하겠다는 북한 주민 2명을 포성줄에 묶어버리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려서 북공에게 강제로 인계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짓 하는 저것들을 북공과 한 패거리 아닙니까? 응?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마귀 같은 것들 그냥 두고만 볼 겁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 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의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공에서 흑사병, 이 블랙데스라는 어마어마한 병이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고 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400년간 유럽 인구의 대략 40%를 감소시킨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다행스럽게 19세기가 돼서야 그 치료법은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쥐의 벼룩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런데 그 흑사병 환자 기침이나 배설물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 제도로 지금 예? 지금 마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기 일들을 할지 이 방역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교류를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걱정됩니다. 긴장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